SSP 현대 음악 작곡가 시리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라이프 SSP 대표이자 예술감독인 박서연입니다. 저는 저희 아침라이프는 예술과 삶의 단상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술단체이고 SSP는 소리와 침묵 또 거기에 더해지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까지 탐구하는 연주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음악인으로서 현대 음악을 소개하고 또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작곡가들에게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극을 받고 또 함께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자들에게는 작곡가의 그런 의도와 마음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또 좋은 음악을 발견하는 그런 해양과 안목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음악 애호가나 또 클래식 음악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현대 음악이 너무 낯설고 어렵다는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울 수 있고 또 때로는 재미있을 수도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자민 씨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할 거고요. 혹시 화장실 가시고 싶으시면 그쪽에 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시고 또 발표하신 후에 자유롭게 또는 신랄하게 질문해 주시고 서로 토론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좀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 썼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텐션 올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작곡하는 전다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선은 제가 이 대표님께 제안을 받고는 좀 기쁜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어떤 컨셉으로 무언가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저의 최근에 했던 작업을 좀 돌이켜 보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를 찾다 보니 약간 주제가 약간 조금 이런 형태로 조금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다소 조금 진부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텍스처 좀 낱말이기는 한데요. 근데 좀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좀 어떻게 좀 현대 음악을 조금 이해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전문적인 형태보다는 좀 어떻게 이렇게 현대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를 조금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로 조금 제가 인지를 해서 조금 접근하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지 않은 그러한 주제로 가져오게 되다 보니 오늘의 주제가 인간적인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간적이라는 게 뭘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마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원해서 제가 준비한 이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낱말이어도 좋고 줄글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이라고 하면 어떠한 속성 혹은 성질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를 조금 써주시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것들과 같이 또한 유사점이 있으면 유사한 대로 또 차이가 있으면 차이 있는 대로 그것을 또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네, 준비를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색펜이어서 네, 일단은 네, 잠시만요. 이거 잘 네. 네, 조금의 시간을 드린 후에 제가 한번 걷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지하지 않은 답변이어도 괜찮습니다. 다 쓰신 분은 뭐 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뭐 가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좀 네,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간적이란 뭐 비인간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답변이 너무 무성의함으로 어떤 개인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되게 시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네, 문장인 것 같고요. 인간적이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셨고요.
인간적이라 누구나 수용 가능한 논리 구조 밖의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인간적이란 정의 있는 마음, 다정한 마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또 인간적이란 불균형한, 굉장히 좋습니다. 불균형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적이란 상대에 대한 예우와 배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제 챗GPT를 돌려서 이제 답변에 대한 10가지를 제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사실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접근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뭐 이제 인간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따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달라서 감정을 배제하고 다시 물어봤더니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 불완전성, 가변성, 그리고 상황 의존성, 비합리성, 자기 모순성, 관계 매개성, 시간성, 유한성, 자기 성찰 가능성, 이렇게 좀 10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이제 완전한 예측이나 통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황의 모호함을 전제한다. 그리고 불완전성은 오류나 결핍이 구조적으로 내재된 존재 상태다. 세 번째, 가변성, 환경, 경험, 관계에 따라 사고와 행동이 변화한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상황 의존성, 절대적인 어떤 규칙보다 맥락과 조건에 따라서 판단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비합리성, 순수한 논리나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은 선택과 행동이 존재한다. 여섯 번째, 자기 모순성은 상반된 가치나 욕구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 그리고 관계 매개성은 혼자서 살아가기보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 여덟 번째, 시간성은 과거 경험의 추적과 미래 기대가 현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아홉 번째, 유한성, 자원, 능력, 시간이 제한된 조건 안에서 존재한다. 자기 성찰 가능성, 마지막은요, 자신의 상태와 판단을 대상으로 삼아서 재검토할 수 있다. 네, 이 10가지가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인간적이다라는 판단보다는 뭐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판단하고자 했던 그런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조금 더 좀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성질에 관한 10가지를 챗GPT가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역시 챗GPT가 AI가 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적이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조금 결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불확실하고 비결정적이면서 맥락에 묶인 존재 방식이라고 보고요. 또한 모든 특성을 가진 복합체다. 그리고 양면적이면서 동시에 자기 성찰적이다. 이 말은 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너무 뭐 불법적인 것을 행하면서까지는 뭐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 근데 불법적인 걸 조금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무튼 굉장히 좀 복합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맥락을 이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성질의 시대성을 담은 것이 현대 예술이지 않겠나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10가지의 성질들이 모든 예술가들, 특히 지금 현대 예술을 하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 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10가지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그거를 뭐 음악적으로 뭐 변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림잡아서 사실은 이제 문장을 설정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아까의 그 속성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열린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적인 어법으로의 성질 변환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란 음악 안에서도 어떠한 불규칙성을 사용을 한다라는 특징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악보는 그 진은숙 작곡가의 피아노 연습곡 5번 토카타의 첫째 도입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종 다닐 때 했던 분석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건데 뭐 이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간색은 음에 대한 개수를 뜻하고요. 여기가 파란색인데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은 다시 이 음표 이후에 다시 음표가 나올 때까지의 박자 개수를 뜻합니다. 여기에서의 박자 기준은 16분음표라고 하는 음표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4개, 5개 이후에 7번 쉬고 그래서 지금 9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더 많이 썼다. 근데 여기에서는 7번 정도 쉬었다가 여기에서는 6개 쉬고 8개를 쉬고 5개, 4개, 3개, 2개를 쉬고 그리고 음표가 나오는 형태는 9개, 뭐 11개, 10개 그리고 13개, 7개 뭐 그리고 5개, 13개, 7개, 2개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칙성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불규칙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쉼표 같은 경우에는 7, 6, 8, 5, 4, 셋, 둘이니까 저 8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점차 줄어든다라고 나름의 규칙성을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음표를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불확실성, 어떤 규칙적이지 않음을 사용을 할 때도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 뭐 곡을 쓰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쓰곤 한다라는 뭐 일련의 많은 어떤 방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불완전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좀 저도 생각하면서 약간 이게 말이 맞을까 하지만 일단 그냥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완전한 성질로 좀 규정을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건 이제 제 곡의 초반 부분, 도입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컨셉이 중심음 D와 그 주변음들의 미분음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는데 미분음을 이제 중심음 D음에 대한 충돌음으로 좀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 미분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뭐 베이스 클라리넷에서 하는 요 미분음이 이제 다른 D음과의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떤 불완전한 성질을 저 미분음이 가지는 것으로 좀 규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소리에 대한 어떤 결과 자체는 중심음 D에 대한 불완전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뭐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는 이건 소리의 또 하나의 현상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가변성이라고 한다면 아까 소개를 드렸을 때 어떠한 환경 그리고 뭐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 어떠한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였는데 동질한 소리를 좀 다른 부분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소리를 쓰고도 다른 그 이외의 다른 소리들을 사용하면서 결론적으로 다른 소리들이 결과로서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또
네, 제가 뭐 이거는 좀 약간 국악에서 썼던 건데 대금에서 뭐 플루토 텅잉이라는 바람을 이렇게 부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곡의 도입부쯤에 쓸 때는 약간의 그런 뭐 조금 그렇게 썼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대체로 저음의 악기들이 뭐 어떤 선율을 불고 있고 이제 뭐 팀판이나 다른 악기들이 뭐 다성적인 형태를 구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뭐 같은 형태의 동질한 형태의 쓰더라도 이제 소금이 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패세지 그리고 이 저음 악기도 좀 다른 패세지 생황도 조금 다른 패세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은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10가지의 성질들이 뭐 일단 저는 이제 곡을 쓰다 보니 그러한 형태로서 뭐 음악적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작품의 구상이든 뭐 여러 가지 놓여진 차원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결론적으로 예술은 좀 인간적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 또한 어떠한 결핍을 보완하면서 좀 발전해왔다고 저는 저 스스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뭐 인류의 어떤 발전서와 좀 유사하지 않겠나. 뭐 가령 뭐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농사를 어쩌다 보니 짓기 시작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왕래가 잦아지면서 발생되어지는 이 물적 교환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뭐 증기기관이 또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발전사 이런 것들 뭐 가령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하던 것들인데 여기에서 행하는 결핍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결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20세기까지는 보다 이상적인 미래를 좀 저는 상상하면서 예술사가 좀 진화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르네상스는 신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신이라고 하는 주체에서 인간이라는 주체로 좀 변화한 것 그리고 이제 고전주의 쪽으로 가면은 형태나 이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조금 세진 시기 그리고 낭만 때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어떤 탐구가 있었다면 20세기 음악은 뭐 약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발달 어디까지 이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소 다 그 지점이 모호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지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았을 때는 저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음악은 어떨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좀 해보자면 매체와 매체의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매체는 뭐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피아노와 뭐 여기 뭐 스피커가 있다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가 다른 매체와 매체의 결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요즘에 이렇게 화면도 띄우니까 여기에서 어떤 비디오가 나오면 뭐 또 소리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는 대체로 청각 예술이니까 청각만 들려야 될 때 이제 비주얼적인 정보도 같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고 그러한 매체와 매체의 결합 이전에는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르와 장르의 결합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뭐 가령 좀 현대음악을 국한시키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면 뭐 이제 히사이 시조라는 이제 영화음악 작곡가가 클래식 쪽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뭐 장르의 차이를 아예 좀 붕괴시키는
네, 그러한 쪽 뭐 결합이라고 좋게 좀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의 장르와 장르의 결합이 또 있을 수 있다. 특히 요즘에 하고 있는 형태 중에는 무용과 음악 그리고 연극과 음악 혹은 뭐 미술 설치 미술과의 음악 뭐 여러 가지 장르와 장르 타 장르 간의 결합 뭐 다원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틀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장르 뭐 이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었다라면 이 틀을 조금 좀 허물자라고 하는 그런 해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일종의 이야기한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장르마다의 결핍이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음악은 청각예술이기 때문에 청각 정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주회 가서 연주자를 안 보지는 않잖아요. 그 정보 또한 뭐 만약에 중요하다 뭐 이제 청각 예술을 하는 사람이 나는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한다면 네 이러한 결합을 좀 시도를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러면 이제 틀에 대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 이러한 결합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보여지고 있는 어떤 방식 중에는 저는 즉흥 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기에서 행하는 즉흥 연주는 뭐 피아노 앞에서 진짜 즉흥 연주를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피아노를 안 치고 여기에서 뭐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다른 행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아래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조의 핵개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의 이상향적인 에고가 점차 모여지는 게 아니라 각 에고들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개인화되었다. 네. 핵개인화라고 하는 거 이제 송기경 박사님이 이제 쓰던 어떤 낱말인데 좀 가져와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범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개인의 성역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예술 전반의 모든 것들을 성역화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대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나의 작업은 어떻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뭐 한 이 두 가지로 좀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10가지의 인간적 성질, 특성을 음악적 언어로 좀 치환한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제 작업이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약간 불확정성 혹은 양면성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부터는 좀 곡에 대한 좀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작업했던 순서대로 가는데 마지막 곡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국악가전악을 위한 누라고 하는 곡은 아이디어 자체가 음악적인 순간에 대한 어떤 개인적 인상을 바탕으로 한 작업이고요. 사실 조금 더 딥하게 가자면 저는 뭐 현대음악 어떨 때는 현대음악보다도 고전음악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낭만, 뭐 바로크 뭐 이런 음악들을 조금 더 많이 듣게 되는데 가령 뭐 말러 뭐 심포니 9의 그러니까 9번의 사악장 같은 경우에는 막 인생 말년에 이제 말러라고 하는 작곡가의 그 모든 생각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농도가 짙은 그런 음악이 있는데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오히려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들으면서는 그런 인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 가령 환희, 장엄, 역동, 공허 뭐 이런 인상들, 뭐 혹은 감정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일종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 이러한 특정적인 음악적 순간들을 여러 부분에 나누어서 좀 제시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들려주면 과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기억에 각인이 될까에 대한 일종의 뭐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 곡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아이디어로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전통적이다? 아니죠. 비현대적이다? 오히려 좀 전통적인 곡에 가깝다? 다시 얘기하면 듣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이제 국악관현악단과 좀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그 같이 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은 국악 작곡을 했던 분들이어서 당연히 국악곡을 쓰겠고 이제 국악의 어떤 선율과 장단, 리듬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지만 저는 뭐 모르거든요 국악을. 근데 거기에서 뭐 심청이가 뭐 하는 대목 그거를 가져다가 뭐 어떤 굿장단이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국악곡을 썼다라 그러면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국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국악적인 내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악곡이 될 수 있을까? 뭐 혹은 이거를 서양곡이라고 불려야 될까? 그런 좀 애매모호한 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약간 그런 곡을 쓰고 싶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노트기는 한데 뭐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 곡 초반부에는 두 가지 특성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도입부에 타악기들이 쏟아지는 어떤 소리군으로 좀 형성이 되고요. 이게 이 곡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트리거, 어떤 사건이 발생할 만한 트리거로 작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리의 여러 가지 파편이 점차 구축되어지고 발전하는 이런 진행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평적인 선율이랑 수직적인 리듬 이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규정을 해서 이것을 뒤섞여 구성을 하고 이 둘이 점차 확장되어져서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형태로 있고요. 중간에는 뭐 고요한 순간도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는 이제 뭐 끝까지 에너지를 밀어붙여서 폭발하는 그러한 형태로 곡을 썼는데 9분 정도 되는 곡인데 일단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유튜브인데 제가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아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Gimana? Paling gampang kan?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요 곡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다른 것보다는 좀 일단은 국악 쪽에서 현대음악을 하다가 굉장히 탈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사실 좀 대중적인 형태로 곡을 쓰게 된 이유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은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인간적이라고 했던 어떤 10가지 어떤 성질 중에 뭐 몇 가지들이 일단 여기에 조금 있을 것으로 조금 예상은 되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은 크게 없죠.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패턴적으로 가져가야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이 이 음악을 처음 접하기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패턴 혹은 주기가 좀 뭐 일변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좀 다변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어떤 소리를 쓰는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씩 어떤 감각적인 차원에서 좀 효과적이게끔 쓰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주요하고, 조금 그리고 들으시면서 조금 어떤 한 번은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한번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한번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조용한 부분이 있기 전에 한번 클라이막스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했던 어떤 연주가 이 이후에 거의 말미쯤에 한번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했던 건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분위기를 끝나고 다시 뭐 조금씩 달리면서 끝에는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런 다음에 뭐 웅장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와 진짜 보시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한 번 막 이렇게 잡고 뭔가를 하는 부분에서 그 앞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썼을 때 사람들이 이거 앞에서 했던 건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일단은 호기심 차원에서 넣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앞에서 했던 것도 이 뒤에서 일어난 어떤 맥락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조차도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했을 때 그 지점을 앞에서 했던 것이야 라고 알아차리는 관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아까 있었던 어떤 가변성, 그러니까 맥락과 어떤 환경,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에 있던 전후 맥락에 따라서 이제 뭔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의 어떤 특성을 조금 사용해보고자 했던 부분적인 그런 특성의 성질 변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는 지금 뭐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타악기이고요. 뭐 여기는 이제 뭐 현악기, 그리고 위에는 관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타악기가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빠라라랑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뭐 남는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타악기에 했던 빠가다가다가 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사용을 했던 어떤 트리거라고 하는 그런 음영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좀 뭐 고요하게, 약간 처음에는 뭔가 막 위에서 벼락이 내치듯이 뭐 소위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고요하다가 뭐 다시 한번 뭐 그런 타악기의 어떤 트리거 소리로 뭐 한번 약간의 펼침이 형성된 이후에는 여기 보시면 규칙성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좀 뭐 대피리가 하던 거, 저피리가 하던 걸 뭐 선율을 조금 다르게 좀 구성을 한다든지 그 위에 또 소금을 또 다른 선율을 쌓는다든지 해서 약간의 다성성을 좀 부여를 했고요. 거기에 뭐 반주는 이 퍼커션들과 아래에 있는 이 대하젠과 현악기가, 즉 서양악기가 첼로랑 콘트라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피치카토를 하면서 약간의 약간의 그런 반주의 어떤 리듬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검은고와 25형 가야금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점차 소리의 층위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가 한번 폭발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역동성을 가진 어떤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5연 가야금이 대체로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그 위에 이제 퍼커션들이 약간의 그 소리에 좀 뭐랄까요, 양념을 입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검은고는 일종의 어떤 25연 가야금도 약간 그 맨 아래 있는 현들을 중심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어떤 어택감을 좀 형성하는 검은고의 쓰임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처음에 이 부분의 역동성의 시작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폭발을 해서 뭐 고요한 순간이 일어나고요. 뭐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썼던 뭐 어떤 선율을 이제 각 악기들의 배치에 따라서 맞게 형성을 하고 다시 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뭐 역동적인 형태를 했는데 아까 굉장히 좀 타악기가 시끄럽게 했던 부분인데 저는 앞서도 좀 소개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모든 북이랑 그리고 서양악기에서 탐탐이라고 하는 북을 같이 사용을 했고요. 뭐 그러니까 두 개의 모든 북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건 뭐 무대에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으면 저쪽에 모든 북 하나, 이쪽에 뭐 이제 뭐 탐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약간 이렇게 주고받는 뭐 그런 형태를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인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약간 조금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게 좀 연주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다시 역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그 웅장하게 펼쳐진 어떤 거의 한 곡의 한 3분의 2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지점에서는 대체로 모든 파트들이 멜로디를 하게 되고 뭐 이제 타악기들이 약간의 그런 에너지를 조금 더 그 형성하면서 뒤로 밀고 가는 그런 웅장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말미때는 더 몰아쳐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 오른 페이지에 있는 그런 종지를 가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현대 음악적인 뭔가 오히려 조금 듣기 쉽게 쓰다 보니 굉장히 패턴적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국악적인, 그러니까 국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악적인 어떤 느낌이 좀 드는 리듬의 형태를 사용하려면 패턴적일 수밖에 없고, 또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좀 대중성이 짙은 어떤 관객의 그거를 좀 고려를 한다면 좀 너무 뭐 그랬다. 근데 그런 측면으로 좀 곡을 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부터는 약간의 그 현대음악 씬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앙상블을 위한 눈을 감아라는 직역을 하자면 Close Your Eyes라는 곡이고요. 이 곡에서는 저는 양가적인 어떤 성질을 동시에 좀 존재하는 상태로 좀 구현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정적인 다른 층위를 같이 내포하는 그 두 개가 하나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좀 힌트를 좀 얻었다라고 하는 작곡가는 베아트 프로라는 지금 작곡가의 그 어떤 작곡 방식은 저는 좀 뭔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 스포라는 곡을 좀 공부를 하면서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전개는 되지만 음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변하지 않는 사원에서도 음은 정적인 형태를 구현하면서 리듬적인 부분에서 동적인 형태를 취하는 그러한 어떤 양가적인 성질에 저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구현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재된 어떤 양면성을 음악적인 언어로 좀 치환을 하고 해보고자 했던 작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대칭적인 형태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여서 좀 대칭성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쓰였던 부분이 화음, 재료란 형식. 근데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적인 형식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곡에 대한 해설이었는데 이제 눈을 감아라는 어떤 타이틀, 그러니까 제 타이틀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제목을 붙이게 된 어떤 이유가 곡을 쓰다가 소리를 어떤 걸 좀 상상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사실 눈을 뜨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눈을 감으면서 좀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단순하게나마 그것으로부터 좀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청을 하는 그런 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를 통해서 뭐 어떤 내면의 소리 서버에 접속하는 듯한 어떤 감각을 느끼고는 하는데 이러한 작곡 방식은 좀 직관에 기반하고 있기는 해서 이 작품이 어쩌면 나의 감각 전체와 내면의 소리를 좀 음악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반쯤에 보시면 이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직적으로 폭발하는 사운드와 그 잔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규칙적인 리듬의 움직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직과 수평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두 개의 모델이 약 10분에 걸쳐서 응축하고 폭발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였고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은 곡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거대한 시공간적 소리천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다음에 마지막 2분에는 정적인 구간으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이 정적인 소리의 공간에서는 앞에 전반부에 등장했던 사운드의 잔재들이 희미하고 불투명한 형태로 다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청자는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어떤 왜곡된 듯한 어떤 소리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은 결론적으로 좀 내면의 소리에 대한 어떤 여정으로부터 시작은 했고 현실과 상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현실은 곡을 쓸 때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상은 이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상상인 것이죠. 이 두 세계 쪽 속에서 좀 존재하는 좀 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제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면서 썼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도 12분 정도 되는 곡인데 일단은 들어보고 이야기 듣다가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보고 나서 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심음을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요. 뭐 약간 중심적인 재료, 그러니까 그 성질이 굉장히 좀 소위 좀 계급적으로 좀 나뉘어지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좀 이거를 좀 인간 사회로 좀 대입을 시켜보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좀 계급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형태에서의 좀 중심음을, 그래서 좀 중심음을 좀 쓰는 편입니다. 무언가의 어떤 인간, 아니 뭐 다른 뭐 어떤 계급이 아니더라도 뭐 나름의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게 뭐 나의 중심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음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음악적인 진행을 가지면서 내용을 형성하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듯이 저도 뭐 집으로 돌아오는, 아니 그러니까 중심음도 좀 중심음으로 돌아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중심음을 쓰는 편이고요. 이 곡에서 발생한 어떤 중심, 어떤 화음은 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왼편에 위치한 화음 구성인데, 이제 낮은 음자리 아래에 있는 음들과 위에 있는 음들이 다 뭐 음정으로 계산을 한다면 단삼도라고 하는 이제 성질을 가졌고, 지금 이 아이들은 하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대칭이 서로 되는 화음입니다. 또한 이렇게 뭐 얘네들을 옥타브를 내렸을 때는 굉장히 촘촘한 형태의 음정을 발생해서 뭐 클러스터라고 하는 뭐 소위 그런 형태로의 전개로도 형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있는 애들과 위에 있는 애들 각각 이런 아이들이 이제 소위 장칠도라고 하는 음정 관계를 좀 형성을 하면서 그러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음정들을 뭐 이렇게 좀 재료로 삼아서 음들의 어떤 진행을 나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화음들을 구축하거나 할 때 좀 쓰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B라고 하는 음이 좀 중심이 되어져서 이제 피아노와 더블 베이스에서 나타나고, 이제 피아노 오른손에서는 B 플랫을 약간의 그 뭐 퍼커션틱하게, 그러니까 좀뭐 음이 좀 도드라지게 들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뭐 어딘가 이렇게 툭툭 치듯이 그러한 형태로 좀 네, 삼았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이제 B와 B 플랫 이 아이의 재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형성된 아이들이 약간의 음들이 조금 더 추가된 음들로 만들다 보면 지금 왼편의 화음으로 좀 구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된 음들의 약간의 그 뭐 좀 예를 들자면 그늘진 형태, 뭐 네, 미분음이라고 하는 아이를 약간 좀 네, 섞으면서 어떤 화음의 어떤 음색적인 형태나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차이를 가지게 만들었고, 여기에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얘네들이 그 미분음을 담당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뭐 이동을 하다가 하행하면서 글리산도를 가지면서 이 본래의 어떤 화음으로, 그러니까 뭐 화음의 반음계적인 어떤 음들로서 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화음적 모델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앞에서는 뭐 아까와는 조금 다른 화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조금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한 또 다른 어떤 화음들을 구축해서 그것에 대한 또한 어떤 미분음들이 또 미분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악기들한테 곳곳에 좀 배치를 했고, 아닌 아이들은 이 아이들로 이 화음 아이들로 음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다가 글리산도를 하면서 뭐 이렇게 본래의 화음으로 도달하는 그러한 진행 화음 모델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퍼커션과 피아노는 앞서 했던 그 삐음과 그것에 대한 어떤 리듬 형태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더블 베이스는 약간의 그 웅웅한 그러한 형태로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진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하고 원래 같으면 조금 뭐 쉬다가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나올 걸 조금 짧게 만든 순간이고, 여기에서는 더블 베이스에서 했던 어떤 수평적인 그 진행들을 베이스 클라나 오보에나 그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선율적인 다성을 만들어내면서 쌓으면서 전개를 하는 와중에 이제 플룻은 약간의 이 수직의 어택, 그러니까 어떤 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택을 가지게 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피아노는 약간의 그런 웅얼웅얼하는 그런 극저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세지로 웅얼웅얼 약간 소리를 나타내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어택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베이스 클라와 더블 베이스 그리고 오보에가 선율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보셨던 그 곡 해설처럼 수평적인 모델과 수직적인 모델이 두 개의 어떤 충돌 혹은 뭐 결합 혹은 그것이 이제 또 뭐 해체가 되는 지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가 약간의 해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이게 결론적으로는 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를 이제 피아노에서 극점에서 팡 하면은 이제 각 아이들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잔향 혹은 약간의 그 에코 혹은 아니면은 그 소리를 조금 더 덧입혀주는 그러한 아이들이 지금 트럼펫, 오보에 그리고 플룻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초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 중간 부분에서는 제가 대칭이라고 하는 걸 형식적으로 좀 써보고자 했고, 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현악기에서 그 핑거보드라고 하는 현을 이렇게 웅얼웅얼하는 상태에서 피아노도 같이 하다 보면 약간의 그 베이스 드럼이 이렇게 트레몰로를 하는 그러한 형태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피아노의 리듬적인 부분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끝날 때쯤엔 다시 다시 한번 등장을 해서, 이때는 이제 현악기에서 약간 바르토 피치카토가 조금 더 첨가되었다가 다시 그 앞에서 했던 노이즈가 다시 그 웅얼웅얼하는 그런 노이즈가 다시 나타내면서, 소위 순서로 좀 보자면 A, B, A 이런 식으로 완전 대칭된 형태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형태를 형식 부분에서는 조금 대칭성을 부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했던 A 부분에 대한 성질을 다시금 사용하는 측면인데, 앞서서는 좀 비교적 템포가 플락스나 여기에서 굉장히 느린 상태로 피아노에서는 그냥 계속 라만 칩니다. 라만 치고 있다가 이제 현악기에서 이 둥 하는 이 음영이 앞에서 했던 음영인데, 그때는 템포가 좀 빨랐으니까 훅 이렇게 지나갔다면, 여기에서는 템포가 느려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약간의 시간차가 가지면서 소리가 좀 왜곡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재료가 이렇게 수직 모델이 있고, 수평에서는 더블 베이스가 계속 앞에서 했던 수평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좀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계속 어떤 형태가 계속 수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비어 있고요, 또 비어 있고, 그래서 약간의 파편화된 다소 짧아진 그러한 형태로 좀 소리를 짧게 썼다. 왜냐면 어쨌든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얘네조차도 좀
좀 길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에서 결론적으로 중간에 짧게라도 이렇게 쉬는 부분이 좀 이제 들려 있어야 약간 다 편안한 상태를 또 성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조금 그렇게 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앞에 곡은 약간의 그런 양가적인 상태라든지 그러한 성질들을 뭐 대략적으로나마 좀 소개해드린 게 네, 바로 이 지점이고 시간 관계상 제가 원래 하나 더 하고선 두 개가 남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보다는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애정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혹은 제 이 작업에 대해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사실 이 곡을 쓰는 것보다 쓰기 이전의 상태가 좀 재밌어서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이게 곡을 쓰게 된 경위라고 해야 될까? 어떤 공연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곡을 쓴 것이고요. 그 공연이 이제 서초의 한 식당에서 일어납니다. 뭐 거기에서 이제 동료끼리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어떤 여기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이제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라고 제가 썼지만 이외에도 엔장러이신 이 이상빈 작곡가의 그 기타를 가지고 아예 본인의 어떤 독주 무대를 좀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나는 뭐 항상 상빈 씨라고 하니까 상빈 씨한테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어쩌다 보니 탄생하게 된 반상회라는 그 공연에서 올렸던 곡이고요. 그래서 각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상빈 씨를 위해서 혹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일단 이제 상빈 씨의 독주 무대인 만큼 이걸 어떻게 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좀 쓰게 된 경위가 그렇게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상빈 작곡가는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작곡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적으로도 그렇고 뭐 작품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개성을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는데 약간 무대에서는 뜻하지 않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갖추어진 모습을 좀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좀 배제할 만한 상황으로 곡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약간의 연극적인 요소 혹은 좀 뭐 소위 그러니까 음악회에서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음악이 아니라 이거는 뭐 연극인가 음악인가 싶은 뭐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지점. 그러니까 연극과 이제 음악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홀로 뭐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뭐 기타리스트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연습실에서 이제 홀로 연습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나름대로 그냥 상상해서 좀 구현을 해보고자 했고요. 관객은 그렇기 때문에 제 3자 관점에서 이제 연주자를 관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뭘 하는 거를 이제 구경하는 시점으로 관객을 설정을 하게 되고 총 15개의 모음곡입니다. 근데 각 곡은 7초에서 2분 정도 좀 굉장히 짧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유튜브나 우리가 SNS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쇼츠나 릴스의 대략적인 분량과 조금 유사하죠. 그래서 그걸 약간 좀 그 각 곡의 분량으로 좀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연극적 요소 그리고 연주자의 즉흥적인 어떤 자유성을 좀 부여를 많이 했고요. 물론 악보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뭐 있기는 한데 각 곡마다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습니다. 뭐 가령 이 두 번째는 앞에 첫 번째 무언가를 하고 연습을 했겠죠. 하고 나서 약간 뭐 한숨을 내쉬다가 이제 욕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들릴 듯 말 듯 하는 그런 이제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지점이 저는 그 소위 상빈 씨의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 이분이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위 어떤 말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찰지게 하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그래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비속어보다 상당히 찰지다. 그러니까 뭐 개그맨으로 치자면 뭐 뭔가 유행어를 했는데 뭐 이게 굉장히 잘 딱 맞물려진다거나 뭐 가령 요즘에 제가 허경환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보는데 뭘 하고 있는데 뭐 약간 이런 그렇게 약간 좀 입에 탁 잘 달라붙는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진 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그런 상태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숨만 내쉬다가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속으로 뭐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왜 안 되냐면 막 분통을 터뜨리거나 뭐 짜증 난다며 뭐 머리를 막 감싸쥐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함축된 요 소리 하나로 모든 게 다 느껴질 만한 그러한 상태로 조금 저 단어를 써봤고요. 그래서 여담이기는 한데 이 곡 초연 때 그 공연장이 어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심사를 하시는 두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 곡이 그러니까 1부 곡이었기 때문에 1부 끝나고 인터미션 때 이제 뭐 동료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봤대요. 그 곡에 진짜 이게 들어있는 거냐? 그래서 악보에 들어있다. 이제 그렇냐라고 했던 약간 그런 풍문을 좀 듣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찰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고 세 번째는 보시다시피 악보에 그 동그라미가 거의 없죠. 약간의 그 자율성을 좀 제가 부여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대략적인 어떤 음고를 조금 뜻하고요. 그냥 뭐 이 리듬에 맞춰서 어떤 걸 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의 컨셉은 약간 헤드폰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밤이니까 너무 크게 쓰면 안 되고 뭐 소리 내면 안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헤드셋을 끼고 연주를 하는데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는 그 헤드셋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릴 테니 이제 뭐 대략적인 음고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괜찮겠지라는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뭐 그래서 뭐 이런 그냥 대만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대략적인 음고를 좀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곡도 이러한 형태로 먼저 있었고요. 그러다가 얘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곡 중에는 이제 속주인데 사실 여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 기타리스트에게 넌 이거는 어려워야 돼 라고 일부러 조금 그렇게 쓴 곡, 모음곡이고요. 템포가 보시면 16분음표인데 4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그런 정도의 사실 굉장히 빠른 템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걸 하나하나 다 지켜서 하라는 뜻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걸 알면서도 썼죠. 그렇게 좀 약간의 괴롭힘을 기타리스트에게 줬고요. 11번째 모음곡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거치대다 놓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뭐 산책 혹은 좀 속된 말로 담타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주장에서 담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걷기만 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담타도 가능하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어떤 그런 11번째 곡이고 마지막 15번째 곡은 이게 다 지금 개방현들입니다. 개방현을 차례대로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뭐 물론 그냥 둬도 되지만 그러다가 이제 거치대에다 놓고 빨리 이제 무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뭐 일반적으로 무대 바깥에 나갈 때는 문이 있으니까 문을 쾅 닫을 때 이제 조명이 아웃이 되면서 이제 곡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구상으로 썼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영상은 이 부분, 이 15번째 부분만 보여드릴 예정인데 괜찮나요? 네, 괜찮아야 될 텐데 사실 여기에 지금 계셔서 이때는 두 번째 재연이고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사실 이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이때는 뭘 할까요 이러다가 이제 아까 그 담타하는 데서는 맥주를 제가 준비를 할 테니 맥주를 마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뭐 마지막 때는 뭐 면도를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수염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면도를 합시다라고 했고 원래는 이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뒤쪽에 사실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 그냥 이 아까 보시던 그런 출입문 같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연주자가 진짜 그냥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컨셉으로 이제 이때 공연은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 엑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이 맞는 거 같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 연주를 하고 3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슬픈 거죠. 다 못치는 내가 이거 지금 한 번 짜있어. 무선 기타 안 나오고. 누가 보면 그치 잠깐 그치. 나아질 것도 없고. 근데 틀려도 듣는 사람 모르겠지 이거. 분명히 곡 쓴 사람도 나와 있으니 틀려도 모른다겠지. 대충 한번 문제 봐야 되나? 아유, 쓰레기 봉투 사러 나가.
여기가 참. 아이고. 아이고. 다들 폰을 들고 찍기 시작했어요. 밖에 좀 쉬시면 써요. 아이고. 모르겠다, 임마. 저러고 진짜 나간 게 끝입니다. 후일담으로는 저하고 저기 그 공연장이 흑성역 근처인데 흑성역 화장실에서 정말 면도를 하고 오셨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 작업 소개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인간 세상이 사실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좀 개인 포커스를 좀 두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격을 좀 파악하는 데 좀 관심이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혼자서 막 인간이란 무엇일까 막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뭐 약간 AI 시대인지라도 막 AI 때문에 더 이 질문을 좀 하게 되는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곤 하고요. 두 번째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성?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구조적인 접근이 플러스 소리적인 효과도 같이 좀 가져가는 작품을 쓰는 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방향성, 음악에 대한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약간 이 두 괄호에 있는 낱말들이 그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불확정성이라든지 어떤 양면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조금 더 다양한 음악적인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길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이야기를 하던 도중이나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뭐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곡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잘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네. 클로즈 열 아이스라는 곡에서 네. 처음에 말씀하신 정적인 것과 좀 동적인 것 그런 게 어떻게 구현이 됐잖아요. 혹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정적인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 정적인 부분 소리 제가 이해한 것으로 맞다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소리에 대한 음량적인 것으로 좀 이해를 했긴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나타내고 싶은 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제가 이야기하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은 우선 동적인 건 리듬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리듬적인 부분이 수평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수직화음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뭐 쉬다가 다시 나오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더 나옴으로써 동적인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에서 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중심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네, 그 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이 그리고 미시적인, 그러니까 정적인 부분에 특히 중심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거시적인 접근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계속 B 그 극저음의 최저음의 B를 밟고는 있지만 더블 베이스는 계속 뭐 따지고 보면 음이 약간씩 변화는 하지만 계속 도달하는 음이 계속 B 음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뭐 조금 뒤쪽으로 가게 되면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B라고 하는 부분이 없고 뭐 C, 레, 플랫, 레 이런 식으로 점차 반음계적으로 뭐 상승을 하거나 뭐 그런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 음이 변화했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떠한 형태를 지나서 도달을 하는 지점에 B가 놓여져 있다거나 이렇게 B가 놓여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 큰 부분이 해소되어져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다시 B로 회귀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접근을 했을 땐 중간에 어느 부분으로 음이 왔다 갔다는 했지만 다시 B로 도달하는 지점에서는 이 부분이 미시적으로는 바뀌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계속 B라고 하는 음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음이 바뀌지 않다. 중심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개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전혀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잘 알아서 궁금한 게 없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전덕기 작곡가는 지금 가장 고민하는 작곡가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고민이 되는 지점은 다음 작업에 대한 것이죠. 사실은 다음 작업가 모든 곡이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작업을 해놓고 나서 항상 내가 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는 측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다음 작업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작곡가들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면 가장 크죠. 네.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누라는 곡의 네. 그 제목의 뜻이 뭘까요? 독일어로 순간이라고 순간. 합니다. 아까 있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그 말로 3번 먹장인가 그 합창 부분에서 나오던 어떤 그 합창 그 가사에
써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다시금 듣다가 이게 뭘까 해서 찾아봐서 순간이라고 하길래 갖다 쓴 것입니다. 네. 요즘에 혹시 작곡하시는 그 어떤 경향 작곡가 학생들? 네, 경향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경향. 네네. 꼭 이제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트렌드? 네, 너무 예전에는 뭐 정말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정말 어려운 현대 음악 절대는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어떤 선율적인 부분에 나와서 선율적인 부분을 갖고 뭐 현대적인 활동을 느낀다든지 지금은 아예 뭐 정말 도전 음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확실치 않은 답변이어서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제 관점에서는 조금 말씀드리면 오히려 패턴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될 때가 있어요. 뭐 가령 뭐 한국 이외에 다른 이제 나라의 작곡가들 곡들을 들었을 때도 비교적 좀 어떤 패턴화된, 물론 그 패턴 안에서도 약간의 그 다름을 조금씩 디테일을 넣고는 하지만 그냥 그 하나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일련의 소리가 어떤 패턴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그 안에서 좀 미세하게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약간 좀 뭐 주기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러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음악들을 쓰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그것이 트렌드라고 한다면 트렌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요즘에는 다 더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각각 뭐 자유롭게 글을 좀 쓰는 경향이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쉰도르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다 이렇게 좀 쓰려고 했었잖아요. 네. 좀 그런 시기가 개인적으로 작곡가마다 네.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말씀하신 패턴. 그러니까 패턴이 모든 어떤 트렌드적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 여러 곡들 중에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나 발생되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것이 트렌드이지는 않겠는가 정도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다르죠. 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조가 있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다 다름으로써 나오는 음악이 다름이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조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뭐 같이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뭐 작업물을 생산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또 토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20세기에 이루어냈던 어떤 하나의 그 음악사의 결과물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어느 쪽으로 또 이렇게 쏠리지도 뭐 그렇게 들지는 않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개성이 조금 중요한 시대로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시는 걸 좀 반박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게 현대 음악
곡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핵계기가 된다면 더 다양한 개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듣는 이로 하여금 네. 그런 현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들어야 할까? 왜냐면 감상하기에는 사실 되게 난해한 곡이라 네. 그거를 뭔가 안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좀 너무 어렵다고 항상 이렇게 두고 있는데 네. 그걸 조금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그걸 좀 들으면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저는 이 질문이 가장 곤란스러운 항상 들으면 약간 곤란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실 저는 들으면 어떤 예시로 드냐면 요즘에 뭐 약간 그 회사에서 뭐 신규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뭐 직원을 뭔가 이렇게 고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약간 직급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을 약간 좀 어려워해서 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조금 성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좀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 때는 내가 조금 뭐 희생을 해서라도 뭐 여기에 집단이 조금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 내 희생쯤이야 뭐 이러면서 조금 그러한 선순환 과정을 이뤄냈다면 요즘에는 굳이 이거 안 해도 딴 거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내가 너의 말을 왜 들어야 돼? 라는 뭐 심리가 작용을 한다. 저는 근데 약간 마치 현대음악이 약간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게임러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알고 있던 음악의 표상이 있고 그것에 대한 다름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뭐 이런 태도로 취해달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우나 결론적으로는 마음을 열고 좀 가져가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상대할 때도 어렵듯이 이 음악을 상대할 때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좀 부딪히다 보면 나름대로 좀 느껴지는 그 대략적인 그 장르에서 행해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공통된 무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사실 파악하고 나면 오히려 좀 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 스스로 뭐 약간 10대 학생들을 만약에 상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렵겠죠. 근데 계속 상대를 하다 보면 얘네도 사실은 다른 무언가들 별거 없고 그냥 뭐 자기 공부에 고민이 있다거나 뭐 부모님이랑 싸웠는데 뭐 이게 너무 싫다거나 뭐 엄마가 뭐 학원 가라는데 왜 나는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별거 아닌 사실 그러니까 예시로 들었을 뿐인데 사실 음악도 좀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요. 모든 예술이 다 그러한 뭐 좀 생태계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것이 또한 결론적으로 인간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기는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인사 못 드렸는데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갑자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독주회 때 이제 현대곡을 연주했었어요. 근데 길지 않은 짧은 곡인데 그렇게까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곡을 연주했는데 이제 오셨던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그 곡이 가장 제일 좋았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사실 전공자는 아니지만 물론 그분이 언니도 음악을 하시고 동생의 남편분도 음악 하시고 그런 안목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곡 중에 딱 그 곡을 말씀하셔서 너무 깜짝 놀라고 진짜 너무 그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곡이 그렇게 듣기 어려운 막 그런 난해한 곡도 아니고 이제 뭐 리듬을 잘 타고 짧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음악회 왔던 분 중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전공하신 분 중에도.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놀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곡가도 그렇고 연주자도 또 그런 곡들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소개를 잘 하면 또 듣는 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이렇게 즐기고 그러실 수 있는데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도 그런 좀 약간 책임감이 있고 또 듣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또 와주시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또 그런 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도 이렇게 음악을 좀 했지만 정말 클래식 음악이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다 문턱이 아직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한번 입문하면은 또 굉장히 거의 빠져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그건 또 클래식의 진짜 묘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같이 노력하면서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작곡가들이 좀 어렵겠다고 생각 드는 이유가 좀 이 시대를 약간 앞서가는 또 새로운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음악도 듣기 좋아야 하고 보통 사람들한테도 좀 어쨌든 이렇게 인정받고 같이 즐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리즈를 하는 기획해서 좀 시작하는 이유도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주가들도 사실 현대곡을 연주할 때 물론 작곡가들이 그 프로그램 노트를 항상 요즘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훨씬 낫거든요. 저희도 그런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사실 설명을 좀 다 듣고 이렇게 알고 좀 하는 것과 그냥 대충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정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현존하는 그런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면 굉장히 그런 걸 다 여쭤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실수하면 안 되겠다.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잘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못하면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노력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고 좋은 사람이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약간 찾기 어려운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는 지금 5월과 11월에 이번 연도에 연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전당 음주나투에서 하고요. 5월 27일에는 제가 이번 올해는 변주곡으로 다 꾸몄어요. 그래서 바흐의 골드베르그 바리에이션과 또 프리드리히 잽스키의 단결된 연주를 회귀하지 않는다. 굉장히 분량이 긴 곡들인데 제가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12월 15일에는 베토벤의 디아벨리 로즈 연주곡, 또 브라함스의 헨델수지 연주곡, 베베른의 피아노 연주곡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질문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오시면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